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오늘 다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MG 조폭입니다. 요즘 이른바 MG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 조직을 만들고 그걸 SNS에 자랑까지 합니다. 네, MG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붙긴 하는데 최근에는 진짜 사건 사고 기사에서 MG 조폭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먼저 보면요. 일단 네. 얼마 전에 검찰이 이른바 MG 조폭이 가담한 1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도 압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구속 기소된 5명은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조직원으로 네.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대포 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해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구속 기소된 29명은 한 개 계좌당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준다는 제한을 받고요. 계좌 총 86개를 양도하거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이 대부분 20대로 이제 제4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G 조폭으로 확인이 1세대, 2세대, 됐는데요. 3세대, 4세대인가요? 네. 이들은 이제 자금 세탁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 자택에서 현금 3억 4,500만 원이 금고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금송아지 같은 것들로 이제 금 200여 돈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명품 시계도 한 1억 2천만 원 상당히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조폭들이 자기 그 뭐 슈퍼카 같은 거 과시하고 네, 맞아요. 정말 명품 같은 거 과시하고 이랬던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사실 MG 조폭이란 말을 접한 게 뭐 서울에 무슨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런 기사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MG 조폭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가요? 네, 지난 2020년 10월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죠. 여기서 폭력 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집단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온몸에 문신을 드러내고 뭐 호텔 사우나를 이용을 하기도 했고요. 네. 단체로 활보하면서 이용객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60억 원 정도를 잃은 간부 조직원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노아파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난입이 알려지면서 이제 MG 조폭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네. 조폭 세계의 세대 교체 흐름을 상징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네. 30대 이하 연령대인 MZ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인 폭력 조직들이 전국 단위로 연대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만 21살 모임이라거나 만 19살 모임처럼 비교적 어린 나이에 또래 모임을 결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온몸에 그 문신이 있는 건 사실 저희 때 조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동안의 조폭들하고 그럼 어떤 게 좀 다른 건가요? 일단 과거처럼 지역에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를 하면서 새 다툼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음지에서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막 이렇게 뭐 카지노 같은데 이렇게 막 그 들이닥치고 싸우고 이런데 네. 그런 형태가 좀 아닌가 보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세대로 분류되는 조직폭력배인데요. 네. 이들이 주로 몸담은 사업에 따라서 유흥조폭, 부동산 조폭, 금융조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1970년대에서 80년대 1세대형이 유흥조폭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주변 상인들한테 자릿세를 뜯으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몸집을 불렸고요. 그렇죠. 이게 거의 보통 영화 속에 나왔던 조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네, 흔히 저희가 접한 이미지인데 네. 근데 그러다가 1990년에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1세대가 몰락을 하고 2세대형 조폭인 부동산 조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2세대는 이제 건설업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 이권을 쫓아다니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하다가 직접 사업가 행세를 하기도 했고요. 네.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3세대형이 금융조폭인데요. 네. 금융시장에 손길을 뻗치면서 기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MG조폭으로 불리는 이 4세대형 조폭이 좀 더 지능화된 모습인데
폭력 범죄보다는 온라인 도박장이라거나 주식 리딩방,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경제 범죄를 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선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조폭의 어떤 계보를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합 사진을 개인의 SNS 등에 올려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직원을 포섭하는 이런 것도 이제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꺼리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뭐 땡땡년생 모임이라거나 땡땡생년 조폭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조폭들이 자주 시술받는 문신 기법 중에 하나죠. 그 이레즈미 문신을 전신에 하고 뭐 명품 옷이나 현금 다발 같은 거를 자랑하는 이런 게시글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지역 중심으로 모였던 계파를 초월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세력을 규합을 하고요. 돈이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담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MZ조폭 세대 특징 확실하게 있네요. 이게 문제는 근데 MZ조폭이 등장하면서 경찰이 관리 중인 조폭 수가 저도 이거 깜짝 놀라요. 10년 내 최다 수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경찰 관리하에 있는 조폭 수가 5,572명입니다. 근데 네. 이들 중에 37.1%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MZ 조폭인 셈이고요. 또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하반기 폭력조직 집중단속 테마를 MZ 조폭으로 삼고 조사를 벌였더니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전체 검거 인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총 검거된 인원이 1,183명인데 네. 이 중에 189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된 인원이 44%가 넘게 늘어난 거고요. 네. 또 구속된 피의자도 2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단속 기간에 검거된 인원을 연령대로 나눠보면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두 번째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대가 제일 많았네요. 네. 이렇게 조직 범죄 형태가 달라지면서 그럼 경찰이나 정부에서도 대응 방안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달 초에 전국 검찰청에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이 모여서 전세 사기나 온라인 도박 같은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들을 어떤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니라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 단체 혐의를 적용을 해서 가중 처벌을 하고 또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 처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수사 모델을 구축을 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시대 변화에 따라 조폭도 변화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MZ 조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슈쿠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